1960년대 영국의 한 여성이 한밤중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발치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다른 도시에 있던 어머니가 바로 그 시각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례는 목격자 진술이 기록된 수천 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 하나의 문화, 단 하나의 시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중세 유럽에서, 동아시아의 궁궐에서, 안데스 산맥의 마을에서 진류는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수천 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믿음은 어쩌면 가장 오래된 인간의 질문일지 모릅니다. 왜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것일까요? 기록은 놀랍도록 오래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이미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 곁을 떠돈다는 설명이 새겨져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적 요소가 분리되어 하나는 육신에, 하나는 세계를 유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만큼 유사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조상의 혼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제사 문화로 자리 잡았고, 한국의 굿, 일본의 오봉, 중국의 청명절은 모두 이 믿음의 연장선으로 여겨집니다. 유럽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연옥의 영혼이 산자에게 나타나 기도를 청한다는 이야기가 공식 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여러 전통에서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 사회에서도 죽음이 존재의 완전한 끝이라는 발상은 오히려 소수 의견에 가까웠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일관됩니다. 수집된 목격담들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나타나는 장소는 대체로 고인이 살아있을 때 강한 감정적 기억을 남긴 곳과 겹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집, 사고 현장, 오랜 관계가 얽힌 공간. 그리고 목격 시점은 고인의 사망 직후이거나 기일이나 중요한 가족적 사건 전후와 맞물리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쥐기 현현, 크라이시스 애퍼리션이라 부르며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례들이 꾸준히 수집되어 왔습니다. 19세기 말, 이 현상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들이 모여 심령연구협회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초자연적 믿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방법론으로 이 현상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들이 수천 건의 목격담을 수집하고 분류했으며 그 결과물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인용됩니다. 심리학은 이 경험들에 대해 비교적 정교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수면과 각성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수면마비 상태에서는 눈을 뜬 채 생생한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 서 있다는 느낌,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유사한 경험들이 이 메커니즘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별 후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의 상당 비율이 고인의 목소리를 듣거나 형체를 본다고 보고하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애도 반응의 일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 설명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같은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또는 목격자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그 목격 이후에야 확인하는 사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연구협회가 수집한 자료 중에는 목격자의 진술 시각과 고인의 실제 사망 시각이 독립적으로 일치한 경우도 일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순수한 심리적 설명만으로는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다는 반론의 근거가 됩니다. 20세기 말부터 의학계에서 이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킨 것은 임사체험, 즉 ND 연구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로멜은 심정지를 경험한 뒤 소생한 환자 수백 명을 장기 추적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심장이 멈추어 뇌 활동이 불가능했던 시간 동안 병실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을 만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1년 의학 저널 랜시드에 게재되었으며
기존의 신경과학적 모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신경과학은 의식의 기원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될 때 어떤 감각이 생겨나는지, 어떤 뇌 영역이 자아 감각을 만드는지 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왜 뇌의 물리적 과정이 주관적인 경험, 즉 빨강을 보는 느낌이나 고통의 감각을 만들어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것을 어려운 문제, 하워드 프라블럼 오브 컨셔스니스라 불렀고, 의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 의식이 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지 역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일부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더 과감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의식이 뇌 신경세포 속 미세소관이라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적 정보의 형태를 가진다면 이론적으로 그 정보는 신체 소멸 이후에도 더 넓은 우주 구조 안에 분산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단, 이 가설은 아직 검증 가능한 실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물리학에는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블랙홀이 정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현재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는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의식에 적용해 한 사람의 정신적 정보 역시 어떤 형태로든 보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로서는 검증된 이론이 아닌 사변적 탐색에 가깝습니다만 과학의 경계에서 이런 질문이 진지하게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이제 각 가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모든 것은 심리적 현상이라는 설명은 수면마비, 내도 반응, 감각 박탈 상태 등 많은 경험을 설득력 있게 해명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목격자가 동시에 같은 것을 보는 사례나 정보적 내용을 포함한 NDE 보고들은 이 모델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적 학습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유령 이야기를 접하기 때문에 경험도 그 틀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자발적 목격담이나 문화권을 달리해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은 이 설명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된다는 믿음은 종교적 전통 속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았습니다. 윤회, 천국과 지옥, 조상신, 정토 그 형태는 달라도 공통 전제는 같습니다. 죽음이 의식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개인의 경험이나 신앙 밖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도 완전히 증명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어떤 한 가설도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적 설명은 많은 것을 해명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물리학과 신경과학은 경계를 넓히고 있지만 아직 의식의 본질에 닿지 못했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오랜 답을 내놓았지만 경험 바깥에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수천 년간 살아남은 이유는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답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껏 설명되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아직 그 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느끼는 가설은 무엇인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 질문은 가장 깊은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